예, 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에 조세 분류가 나오죠, 여러분들. 조세 분류.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특징, 성격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데요. 조세 분류. 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조세 분류는 어떤 거냐?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해요. 조세 분류 그 테마는 여러분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조세 분류는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주세냐, 이제 조세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아까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아까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과세 주체는 보시면 먼저 과세 주체 보시면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국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국세라는 것과 내국세, 그 다음에 관세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내국세고,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이제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내국세는 이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하와이 섬을 수입해가지고 독도 옆에다 갖다 놓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수입해가지고 여의도에다 갖다 놓고 이런 게 돼요? 안 되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세법인데요.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내국세인데 우리나라 내국세, 국세는 이따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고, 국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일세목,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는 건데, 그럴 때 보시면 국세 1세목 1세법주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고,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법이 있고,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 법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세금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는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상속세법 따로,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두 개 세목이 들어있어서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아니에요. 그냥 처음 입문 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이에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세는 학자들이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방세는 근데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 도, 또 시군구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지방세는 알아둬야 되는데, 제가 분류하는 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줄여서 우리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특광도. 자, 어떤 게 있냐?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가 과세주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이름이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고, 지방, 자, 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그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럴 때 그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이래요.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런 애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몰라도 취득세하고 이름이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그냥
특광도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가, 구세고 도세인 구도가 과세주체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렇다고 했어요 아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낯설어도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옛날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합쳐진 그런 세금인데,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신설된 세금인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입니다. 과세주체가. 자,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그래서 그때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과세주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자,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지 서울특별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과세주체,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세금을 내면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도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그래서 재산세가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도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지방소득세요.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 얘는 특광시군이 과세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특광시군. 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틀려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낼 때 모두 같이 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겨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지방세 중요한 세금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 재산세 누구라고요?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보다 특광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특별자치도하고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여러분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금은 원래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재산세,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여기다가 생략한 거예요. 자, 다 어차피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다 11개 세금의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요? 서귀포시장이에요? 에? 약간 답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요? 서귀포시장이에요?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다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과세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주체는 누가 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무조건.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니까 367페이지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지방세인데
국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국세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이 소득세는 시험 문제 우리 중요하죠? 여기서 한 6, 7문제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법인세는. 부가가치세도 예전에 한 문제씩 옛날에는 출제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또 상속세, 증여세도 시험과 관계가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얘네들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도 자세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출제되고, 또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독립하게 인지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진 않았는데 다만 몇몇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세 총론에서 보기에 깔려 나와요. 그래서 인지세는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도 여러분요, 얘도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데 다만 농어촌 특별세에 관한 몇몇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교육세라든가 나머지 세금들이 더 있어요. 국세에 더 있는데 나머지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가 개별 소비세라든가 주세라든가 더 있지만 나머지 시험들은 대부분 시험과 우리 관계가 없는 그런 세금들이고요. 지방세 봅니다. 지방세에서는 11개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서너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3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이름이 우리 지방세에서 이름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해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다만 몇몇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27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자, 이번 31회 시험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처음으로 독립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는 독립하게 출제가 되는 세금은 아닌데 다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하게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출제가 딱 한 번씩 됐는데 처음으로. 그렇지만 몇몇 특징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시험에 관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11개 세금. 그래서 담배 소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주민세라든가 또 있는데 몇몇 특징들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시험 관계 없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처음에 국세 지방세를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대충 다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험에 예전 시험은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옛날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 초창기 시험은.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오고요. 지금은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한 거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자, 객관식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그렇죠, 여러분들? 어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쉬운 걸 갖다가 있죠? 그 당시에 17회 시험 때 예전에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틀렸냐고요? 마음 급하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 딱 보니까 바로 보기에 보니까 재산세 있으니까 딱 찍고 넘어가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뭐예요? 지방세고, 국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국세는 하면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는 경우도,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국세, 지방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방세 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방세 구분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자, 지방세 구분 우리 표처럼, 우리 교재처럼 분류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취득세는
자, 특광 도가 과세 취한 세금 취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세 가지. 구 도가 과세 취한 세금 등록면허세, 시군구 재산세, 그리고 특광 시군세인 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중에서 지방소득세. 물론 주민세라는 세금도 특광 시군이 과세 유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한 얘네들만 7개 얘네들 세금만 알고 있으면 답고는 된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유치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됩니다. 과세 유치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368페이지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를 받고 조세 분류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십니다.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 조세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여기 봅니다. 보통세라는 것과 또 목적세라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보통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있잖아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국세 같으면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때 그냥 그때 씁니다. 이게 보통세라고 합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예요.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어요. 그 목적의 구속을 받습니다. 목적의 구속을 받아서 사용 목적에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자,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라는 게 있는데 교육세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교육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교육과 관련해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 없고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 재정이나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어떤 목적을 했어요?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등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정확한 목적보다는 그냥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이거?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까요? 농어촌을 위해서, 그죠?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지역 개발이나 또 자원 보호라든가 자원에 대해서 또 소방시설 같은 시설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올해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 명칭이 바뀌어요. 이게 종전까지는 올해까지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과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과 특정 자원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게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요. 특정 부동산분은 이게 소방분으로 내년부터 이제 바뀝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방분으로. 그래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그 다음에 이 특정 자원분은 또 세분화돼 가지고 특정 자원분과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과 그 다음에 특정 시설분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역 간의 균형, 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 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뭐 이런 자들,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고 특정 부동산분, 즉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있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주 제가 언급할 건데,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다가 보면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요, 웬만하면 누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왔는데 재산세가 안 보이면 재산세도 의뢰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친구 앞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는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지금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죽이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평생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도 평생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라고 해서 뭐든지 다 죽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안 맞아, 저거 있죠. 그냥 안 맞는 게 있어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녀요. 재산세와 달리 얘는 물납, 분할납부가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 의리 누가 같이 나온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얘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얘 소방분만 잘 아시면 되고, 얘네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해서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도 역시 또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래서 여러분, 목적세 우리가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조세 분류 다른 것들은 대개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법령에서 구분한 거라 목적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목적세 종류 머리 글자를 따서 기억합니다. 농, 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절 보세요, 여러분들. 농, 찌입니다. 그래서 농, 찌.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보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목적세 종류는. 자, 그래서 목적세, 얘네들만 목적세라는 거. 자, 그러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이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여 특정한 경비 지출의 용도에 충당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반면 조세 수입의 지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통세.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하고요. 자, 목적세, 국세 목적세 중에서 우리 교재가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만 나와 있잖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2년도부터는 이제 없어진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그때 또 가봐야 하는데요. 어떤 간에 세 가지가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다음에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하나 더 추가해요. 그래서 교교농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방세 목적세는 찌찌라고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세 종류를 꼭 아셔야 되고요. 3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시험용 공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인 공부는 한 번에 어떤 큰 깨달음으로 쫙 학문의 길이 쫙 열립니다. 그 학문은 그냥 쫙 이제 탄탄대로 열리는데 한 번에 큰 깨달음으로요. 그런데 이 시험용 공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용 그 머리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험에 대한 지식 있죠? 이 시험에 대한 이 지식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는 그러니까 시험용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항아리는 이제 여러분 시험용 공부 내용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는 반드시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살아온 연식이라든가 그 인생의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아온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궤적에 따라서 그 구멍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순간에 누구나 다 그 구멍이 있어요. 시험용 공부는 그런 항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부 내용들을 배웠던 내용을 집어넣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막 집어넣잖아요. 그리고서 딱
자리를 떴다가 한 30분만 딱 와가지고 지나서 보면요. 이미 쫙 빠져 있어요, 물이.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물을 부었어요. 자, 그리고서 하루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딱 보니까 있죠. 또 다 말라 있어요.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 시험용 공부는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돼. 근데 이게 나중에 있죠, 이제. 뭐를 통해서 물을 채워넣냐면 복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물을 또 채워넣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긴 빠져나가는데 그 순환이 한 순환 돌고 한 순환 돌고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가기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남아있는 게 조금씩 있어요. 이제 이만큼씩 남아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막판에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막 집어넣으면 계속 집어넣으면. 그래서 구멍이 나 있지만 막 집어넣으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막 집어넣으니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보고 나서 교문을 나서잖아요. 났을 때 이미 그때부터 또 물이 또 막 쭉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정신없이 술 먹고 놀고 막 사람들 그러다 보면 시험 끝나고 여행 가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지나서 돌아보면요. 거의 찼다고 생각했던 것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 달만 지나보세요. 거의 다 빠져 있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시험용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구멍이 나 있어서 그래. 누구나 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시험용 공부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복습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하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만 더러워져요. 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걔네 성질만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용 공부는 뭐냐면 우리 중개사 공부는 복습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끝나고 복습이요. 잘 안 되면 한번 주요한 내용들 한번 훑어보고 또 잘 이해 안 되면 인강을 다시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복습을 하면 빠져나가지만 거기다 또 물을 붓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만 물을 또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누구나 다 난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금방 뭘 배웠나 보면 금방 다 사라지고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시험용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복습을 통해서 물을 계속 채워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요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는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직접세라는 것과 직접세와 간접세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조세 분류. 먼저 직접세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어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대부분 조세들은. 그래서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조세를 우리가 직접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직접세냐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대부분의 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한번 훑어보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내 명의로 등기 안 돼서도 잔금 치르거나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날 과세기준이라고 하는데 6월 1일 날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부담해요.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이렇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대부분 또 일치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돈 내요. 근데 간접세는 보세요. 직접이 반대니까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금 지가 부담하지 않고 납부할 의무가, 법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어떤 게 간접세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한 거 몰라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하나만 예로 아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런데요. 부가가치세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근데 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그래서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내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누구냐면 담세자는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점심 때 수업 끝나고 배고프니까 점심 때 식당 가서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쫙 긁고 받은 매출 전표를 잘 보세요. 거기에 부가가치 음식물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요. 원래 그 사업자 등록한,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어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장님이, 여러분 음식점 공급해주는 음식점의 사장님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부가가치세. 근데 세금 부담은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 일치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그리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3번입니다. 368페이지 3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요. 입법자가 조세 전가를 예상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입법자가 조세 전가를 예상해서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는데, 직접세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직접세고요. 간접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걸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독립세, 부가세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이미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여러분하고 진도가 똑같이 맞지는 않지만 그 주 5일제로 맞춰가지고 거기는 올라가 있는, 주 6일제 수업으로 해서 맞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진도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 5일제로 지금 강의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이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미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제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오시면 학습 자료실에 거기에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필기는 안 하셨어도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OX라든가 문제 같은 거 이제 나갈 거니까 그런 거 오셔가지고 풀어보시고, 세법은 앞으로 이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훑어주고 복습을 해주고 할 때 그 복습하는 것들 쭉 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해주고, 또 여러분이 또 문제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같은 내용을 몇 번씩 제가 이제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먼저 어떤 거냐면 조세, 우리가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이번 시간 끝날 때 제가 카페 소개 좀 해드릴게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알려 지금 해도 돼요. 뭐 어떤 거냐면 포털 다음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다음 카페예요. 그래서 그냥 그 검색창에 강성규 세법이나 강성규 교수 제 이름을 치면은 포털 다음에서는, 네이버에서는 한 번 더 찾아야 되는데, 카페로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서는 바로 그냥 제 카페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회원 가입하시고 그럼 준 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카페 앱을 깔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름 쳐서 나오면 그 다음 카페 앱을 깔아도 되고, 그래서 나오면
회원가입하고 그럼 준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등업 신청하기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등업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광명 배움에서 수업들은 누굽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하면 제 핸드폰에 알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등업 신청 정회원으로 등업해드리면 그러면 자료실이라든가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니까 합격 후기 어떤 수강생이 진짜로 교수님 시험장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면서 하면서 합격 후기 바로 좀 전에 보니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남겼던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번에 보니까 정답 발표하면서 제가 이의제기 가능 문제로 제 카페에도 또 문제 하나가 올라가 있거든요. 세법 이제 29번 문제인데 그거 요번에 모두 정답 처리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학습 자료실 거기 자료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고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생 상담은 못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면서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같이 소식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 학습 자료실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미 조세 총론 다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기를 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분류하냐면 독립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것으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먼저 독립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권자가요, 과세 주체가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를 위해서 이 세금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있고 그 세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과세권자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부가세라는 것은 이 독립한 어떤 세금 받을 때 본세라고도 하는데 본세,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얼마 해야 되냐. 자,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현금으로 주니까 부가세 10%는 좀 빼주세요 막 이렇게 가격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지 이걸 줄여가지고 부가세 이름은 얘하고 헷갈려요. 자,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 여기 보세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아까 어디서 봤는데 얘네들? 금방 봤잖아요. 교교농, 국세 중에서 목적세였죠? 근데 얘네들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요. 얘 어디서 봤어요? 찌찌. 지방교육제 적용에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에 취득세 부가세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정해져 있는데 함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요. 이걸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취득세 부가세목은 미리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내요. 자, 이걸 같이 내는 거예요. 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요. 법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같이 내요. 그 다음에 뭐 재산세액의 20%를 부과되는데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졸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눈을 부릅뜨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자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내요, 농특세를.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같은 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이렇게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릴 건데, 오늘은 맛배기를 보세요. 자,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법에 이미 부가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 지방교육세라는 걸 같이 내게 되는데, 이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 거고, 얘네들 자체로만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항상 이 부가세는 얘가 계산이 돼야지만, 재산세 10만 원 계산되면 그때 비로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기 20% 그래서 2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항상 본세에 따라서 얘 세금 계산될 때, 또 이 세금을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국세 중에서 교육세는요, 중요하잖아요. 얘가 교육세가 독립한 세금으로 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면, 본세, 독립한 세금으로 하는 것은 주로 주세라든가 술에 대해서는 주세나 또 개별 소비세, 여러분이 냉장고 사고 자동차 사고 막 그런 기름 넣고 할 때 그 개별 소비세,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그래서 기름 넣고 그럴 때, 그런 때 하는 거기 내는 그런 세금들의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 그런 애들이 주세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개별 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세는 안 중요해요. 뭐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를 잘 기억하면 돼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얘네들 항상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농어촌 특별세를 보잖아요.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실 때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를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뉘집 자식이냐, 족보를 좀 떠올려야 돼요. 지방교육세, 자 보게 되면 항상 얘는 뉘집 자식이냐, 족보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그 마을의 어른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있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해요. 저거 감나무집 맞아? 아유, 몇째 아들이지 저거? 셋째 아들. 아유, 싸가지 됐다시 없네. 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뉘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자, 보세요. 얘는 국세고요. 그 다음에 또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요. 또 얘, 자, 찌찌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뉘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이걸 항상 여러분이 떠올립니다. 조세 총론할 때는. 다시요 여러분, 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69페이지 맨 꼭대기, 아니구나, 의도 한번 봐야죠. 368페이지 4번. 368페이지 4번.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세금 받을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독립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가 다 그래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대부분 조세가 다 그렇고요. 5번에 납세무자 인적사항에 따른 분류, 부가세가 나오는데, 표에서 참 죄송합니다. 표 위에서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얘네들 두 개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는 학자들이 분류한 건데요. 그래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얘네들이 인세, 물세가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인세, 물세 분류는 제가 용어 설명을 다음에 취득세 할 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한 가지만 앞에서 볼 건데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364페이지
3번에 보니까 과세 표준 돼 있는데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요 3번 364페이지 3번 종가세, 종량세란 말이 표에 나오잖아요. 요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봅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를 또 좀 지울게요. 종가세, 종량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조세 분류. 자, 여기 보시면 종가세라는 말이 있고 종량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과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과표? 과세 표준. 요거 결정이 되면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라는 거,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그 다음에 수량, 면적, 자, 건수 등을 말합니다. 면적, 건수 등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세금 계산된다. 종가세. 또 과세 표준이 이렇게 양으로 표시될 때, 건수, 양 등으로 표시될 때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종량세. 그럴 때 종가세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종가세. 근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취득세는요. 취득한 가격 1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해서 취득세 계산해요. 등록면허세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1억 원이다. 1억 원 곱하기 세율세 계산해요. 재산세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그러면 종량세는 어떤 게 그러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원칙적으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종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일부가 종량세가 정도예요. 아까 제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옛날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라는 세금이 합쳐져서 등록면허세라는 게 신설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뭐 이런 거 할 때 낸 세금인데 그럴 때 무슨 말소 등기라든가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 어떻게 계산되냐면 보세요. 만약에 말소하는 저당권 말소하는 건수가 한 건이다. 그러면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요. 여러분 보세요. 금액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6,0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세율은 몇 프로? 이렇게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줄 알았더니 1%, 2%, 10, 3% 이렇게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일정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종가세일 때 과세 표준이 이렇게 종가세를 취한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된다. 그러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된다. 근데 자 건수 양이잖아요. 과세 표준이 이렇게 종량세 양으로 표시될 때는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돼요.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됩니다. 그러면요. 종가세일 때는 그러면 세율은 그냥 정률세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정액세율이 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가세일 때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정되고, 종량세일 때는 과세 표준이 양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세율이 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3번 과세 표준이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종량세, 종가세죠. 구체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과세량의 크기를 가격 기준이나 수량 기준으로 표현한 기준금액을 의미한다. 종가세일 때는 대부분의 조세들이 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종가세고, 근데 종량세는 등록면허세 중 일부라고 했는데 거기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말소등기, 변경등기요. 무슨 나중에 등록면허세 자세히 배우는데 무슨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건당,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종량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그랬는데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잘 보세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원자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 전기 생산하는 자들한테 부과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계산해요. 전력 생산하는 전력 1kW 시당 얼마, 1kW 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산돼요. 전기 생산하는 자한테,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 전력 1kW 시당 얼마, 이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세고, 그 다음에 금액,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도 그런데 그냥 참고입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종량세를 취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목들의 특징을 보고 있는데요. 세금들의.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요, 왜 공부했냐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있잖아요. 그 주요 세금들의 그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여기 봅니다. 취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얘네들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여튼 얘네들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처럼 스키다시 밑반찬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성격이 있는데, 자, 얘네들 여기 봅니다.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간접세, 간접세. 그 대표적인 예는 뭘 기억하면 되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또 보세요. 얘네들은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목적세의 보통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돼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얘네들은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얘들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는 독립세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얘네들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부가세였습니다. 얘네들은 다 독립세입니다. 얘네들은 걔들만 부가세고. 그 다음에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금방 했는데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얘네들은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죠?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면 세율은 정액세율이 정돼요, 정률세율이 정돼요? 정률세,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이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주요 세금들의 성격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한 거고, 나중에는 이런 거 용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 세금들의 주요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다 뭐냐면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얘기할 때든 양도세를 얘기하든 종부세를 얘기하든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러분요, 366페이지 6 가산세와 가산금 있죠? 그거를 볼 건데, 그 전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369페이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369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징수 방법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가산세, 가산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요, 활동에 따른 분류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